여러분의 친구는 좋은 친구인가요? 나쁜 친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나쁜 친구란 화를 옮겨주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화라는 것은 남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감정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화를 전달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버려버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열받는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화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를 바로 풀려고 노력하죠. 열받게 한 사람과 담소를 나누거나 싸울 수 없는 위치의 사람이라면 나만의 방식으로 화를 풀곤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이 준 화를 알아차리고 버리기도 해왔던 거죠. 허나 이 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신감 있게 과거 시험에 응시하려고 해요. 선비의 로망이죠. 근데 주변 선비들이 저한테 요즘 과거 시험 문제가 어렵네, 사대부의 집안 자제들만 붙는다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말에 혹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허나 호의도 반복되면 권리가 되듯이 부정적인 말이 반복되면 저조차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과거 시험이 진짜 어렵나 보네, 다른 거 할까? 라고 말이죠. 자신감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서당에 다닐 때 친구들과 제기차기를 곧잘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20개를 찬 거예요. 그러니 저의 벗들이 야, 너 진짜 잘 찬다, 20개나 쳤어?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서당에서 20개를 찬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개만 차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가 소과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체육시간에 제기차기를 하게 되었는데 다른 유생들은 30개, 40개까지 차는 거였습니다. 무논리적인 칭찬이 저를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었던 거죠. 이는 결국 과정보다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 칭찬이 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화가 내 안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내 자신이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목숨 걸고 해도 어렵다는 요즘, 하려던 것도 되려던 것도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게 됩니다. 바로 자기 객관화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화를 빨리 알아차리고 없애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화는 상대방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해요. 먼저 화를 옮겨주는 친구가 누군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를 당분간 멀리하세요. 최고의 방법입니다. 허나 어렵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화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상담일 거고요. 대학생에겐 교수님이 있고요. 사회초년생이시라면 좋아하는 상사를 찾아가도 좋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이라면 논어 같은 인문고전서적을 읽으셔도 좋겠죠. 이렇듯 만나러 가거나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대화를 신청해보세요. 만약 그럴 사람이 없으시다면 부족하지만 저한테 무선 서신을 주셔도 좋습니다. 즉, 내 주변 사람 중에 나한테 무조건 응원을 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것 같다 싶은 사람을 찾아가서 일단 용기를 좀 얻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화를 없애고 받지 않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친구가 나에게 화를 옮기고 있는지 아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 되나 어려워 등의 부정적 말을 입에 달고 사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사과가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과보다는 배가 더 맛있어 라고 이야기하진 않나요? 이 대화를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 지금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다는 것. 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친구라는 것. 물론 한 번의 대화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곧 증명해주겠죠. 두 번째, 응원 먼저 해주는지 보겠습니다. 다르고 다르죠. 조언과 충고를 가장한 잔소리 뒤에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친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 뒤 조언을 해주는 친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언과 충고대로 행동하길 강요하나요? 팩트와 사실을 가지고 객관적인 조언과 충고를 해주는 친구인지 보는 겁니다. 조언과 충고는 내담자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스스로 하게끔 도와주는 친구라면 분명 좋은 친구일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나쁜 친구 하면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행동, 언어, 인성이 어떤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해보셨나요? 지금 하신 그 생각을 스스로 행동으로 옮겨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우리는 적어도 오늘보다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좋은 친구들만 남아있을 거예요. 끝으로 이미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셨다면 좋은 친구이자 좋은 사람이 될 준비가 되신 거겠죠. 늘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